예, 지금부터 제16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에 국민들께 힘이 될 민생법안 71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통으로 발의한 민생 법안을 여야가 협력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참다운 민생 협치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보건법과 초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상정돼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안입니다. 경비원이 입주민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도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 가족이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안도 꼭 통과되어야 할 민생 법안입니다. 추경에 이어서 입법을 통해서도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국민들께 위로와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 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경제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대 재벌 총수와의 회동 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내부 거래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기반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경제 3법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경제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죄한다며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미 분리선출 제도가 정착되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확보돼서 이사회에 대한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입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소비자의 피해가 큰 가격 입찰 담합 등 일부 경성 담합 행위에 한정됩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기업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공정경제 3법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됐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를 할 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당에서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충분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하고 절차도 충실하게 밟아 나갈 것입니다. 경제계의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정희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야 합의 역대 최단 기간 통과라는 것이 이번 추경 앞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국민의 고통 앞에 국회가 응답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9월 초부터 범부처 추경사업 사전집행 점검회의와 추경 TF회의 등을 거쳐 관련 부처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 매끄럽고 또한 신속한 집행을 기대합니다.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 돌봄비, 청년 특별구직지원 등 1차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고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약 5조 가까이에 가깝게 집행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정보로 매출이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추석 전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역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역시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취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 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특별 구직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돌봄 가정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합동 안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사항과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대표 번호는 110번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국민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번호 110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이의 신청이나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배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달하기 위한 물품들을 분류하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공짜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이 작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물류 유통 회사들은 택배 한 건의 비용 대가에 그 분류 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 시간을 쉼 없이 이어가야만 합니다. 아이들의 꿈을 위해,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긴 노동 시간으로 과로사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일했는데 죽음이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물류 유통 회사들이 왜 택배 노동자들의 공짜 노동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왜 분류 작업을 할 노동자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택배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라는 허울을 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것이고, 만약 분류 작업자를 따로 두려면 그 작업자는 직접 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류회사이든 또는 대리점이든 말이죠. 추석에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분류 작업에 노동자들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들의 사용자는 과연 누구라고 적혀 있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궁과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천준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갑 출신 천준호 의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박덕흠 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국회 국토위 피감기관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놀랍고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압이나 특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일감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가족회사가 그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일감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회사 매출이 줄었다는 뻔뻔한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탈당을 선언하면서도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호소하는 등 박덕흠 의원은 오만하고 무책임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임을 밝혀둡니다. 건설회사 회장 출신으로 가족들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은 4번이나 연속으로 국회 국토위원회에 배정했고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니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의원총회에서 박덕흠 의원 탈당만을 검토했다고 하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이 탈당하는 것을 놔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약속한 대로 당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제명하고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의 탈당 뒤에 숨어서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악의 이해충돌 사례로 기록될 박덕흠 의원 사태는 정치권이 반성하고 쇄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더불어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박덕흠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국회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오늘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 예산이 통과되었고 오늘 아침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제4차 추가경정 예산 집행계획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각 부처로 보면은 중기부가 3.9조, 고용부가 1.5조, 복지부가 1.7조, 과기부가 0.4조, 질병관리청이 0.2조 등 총 7.8조입니다. 관리 대상 사업비 총 7조 중에서 70%가 추석 전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27일 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으로 하향했습니다.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일부의 견해도 있지만 국가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당도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중대한 위기 상황을 공감했기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제4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빠른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기재부도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집행 TF를 중심으로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고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